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브리핑 조민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검찰의 정책과 사건에 대한 브리핑 소식 준비했습니다. 검찰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3개월간 특별 환수팀을 구성 운영해온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을 추적한 결과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지난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책임 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류되거나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등을 토대로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전국청 최초로 야간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할 면적이 넓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내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주간에 생업을 쉬어가면서 형사조정기일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야간 조정기일 참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과 형사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PP그룹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특수부는 주식 구입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등 340억 원 상당의 횡령과 계열회사 부당 지원 등 3,200억 원 상당의 배임,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수법으로 1,700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SPP그룹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전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H제철 당진제철소의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 내 아르곤가스 누출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5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스밸브를 미시정하는 등의 과실과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밀실시 등의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H제철 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H제철 당진제철소에서만 모두 6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금품 수수 등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윤길자의 주치의인 연대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 A모 씨가 3통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윤길자로 하여금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0를 수수한 사실과 윤길자의 남편인 주식회사 영남제분 회장 B모 씨가 주치의인 A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미화 $10,000를 건네고 회사 자금 87억여 원을 착복해 그중 2억 5천만 원을 윤길자의 입원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치의 A모 씨를 허위 진단서 작성 행사, 배임 수재 등으로 남편 B모 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행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대생을 청부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호화병실에서 입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일명 합법적 탈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길자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언론 반응입니다.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유 회장의 부탁으로 윤 씨가 원하는 시기에 입퇴원을 가능하게 하고 형 집행정지에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02년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번 연장했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 29통 대부분이 과장되었으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상 명백한 3통에 대해서만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유 회장은 2011년 8월 8일 직원에게 2만 달러 환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의심스러운 돈이 다수 발견됐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입출금돼 규명이 불가능하다면서 두 사람은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87억 원의 회사 돈이 횡령된 것을 파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 회장이 영남대분의 계열사 2곳에 사료를 공급한 뒤 본사로 지급돼야 할 대금 65억 원을 빼돌린 뒤 계열사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15억여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이 중 2억 5천여만 원은 유 씨의 입원비로 사용됐고 하루 입원비만 50만 원에 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컷 뉴스입니다. 검찰이 진단서 수사를 위해 4년간 의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임관한 서울 동부지검 장준혁 검사를 파견받아 5천 쪽에 달하는 진료 기록부와 진단서, 합진 의사와 간호사 20여 명을 조사했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이번 사건이 허술했던 형 집행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 반응입니다. 돈이면 살인범도 빼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살인범보다 더욱더 나쁘다.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교만의 극치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라고 개탄하는 댓글입니다. 여대생 부모님 심정이 어떨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싫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사필 규정이라고 짧고 굵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번 사건 수사의 결과를 두고 사필 규정이라고 하면서도 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브리핑이었습니다.